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입담 센 두 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공론하는 시간 질문자들 공론화위원회 앵커 전성시대 박종진 전 앵커 이현경 위키트리 방송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진 앵커는 제2의 전성기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뭘 했다고 제2의 전성기. 어제 쏠돈도 나오더만. 그냥 나왔습니다. 팟캐스트도 하나 하고 계시고 네. 고정으로 또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여기 YTN 또 이동영 정면 승부에 고정으로. 제2 전성기 아니에요? 네, 고정 아닙니까? 제2 전성기 아닙니까? 이제 뭘 했다고. 아직 멀었습니다. 전성기 되려면. 네. 자, 오늘 주제 아무개를 얻지 않아. 요즘 말 좀 빨리 하세요. 예. 가만히 계시고요. 네. 여러 가지 설화라든가 논란이 많은 분 세 분을 정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를 얻지 않아. 안철수 전 대표랑 최근에 박종진 앵커가 단둘이 식사했다고요? 네네, 식사했습니다. 무슨 얘기했습니까? 거의 지금 한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국에 남을지 외국으로 갈지 그때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혹시 대표 하실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여쭸더니 지금 어떻게 내가 대중 앞에 나설 수 있겠느냐. 지금 정치에 나설 때도 아니고 내가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당분간 좀 떠나 있을 줄은 알고 있었고요. 다 이거 예상됐던 수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문화일보 허민 선임 기자랑 인터뷰하면서 그게 또 단독 보도로 나오고 정치 은퇴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은퇴는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죠. 두 분 사이가 썩 좋지 않았었잖아요. 저는 이분하고 특별히 관계가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는 없었는데 그냥 공천 반대하니까 저는 기분 나쁘고. 그게 제일 기분 나쁘죠, 그게. 네네. 근데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듣고 그랬었구나. 뒤에서 안철수 대표 뒤에서 이제 저를 막는 세력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거죠. 예. 왜냐면 그 지역 자체가 또 이제 국민의당 지역이어서 이게 갈등 자체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이 뿌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의 정당인데 왜요? 아니죠. 둘의 정당이 둘이 이제 합쳤죠. 샴샹동인가요? 샴샹동이? 네, 그렇게 물과 기름이죠. 저는 합쳤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합친 거죠. 그래요? 그럼 다시 갈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거의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90% 이상 갈라질 확률이 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현경 의원. 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말 국민들이 너무나 원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입지가 초라해졌을까요? 자기 거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안철수 대표가 청춘 콘서트 처음 할 때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대학생들이 거기 가고 싶어 했었잖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언론에서 분석하기로는 너무 탈당 창당 이게 너무 많아서 안정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본인 게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례로 지난 대선 때 연설하는 스타일 보셨죠? 그래서 목소리가 바뀌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뭡니까? 네, 그거. 근데 저는 그냥 정치를 평론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그 전문 분야에서 얘기하자면 말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자기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도영 작가가 이 사투리 억양이 남아 있잖아요. 저걸 바꾸려고 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그날 제가 그걸 하는 걸 보고 목소리는 가짜로 만들면 길게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무엇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선생님들을 많이 둘 수는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정치 컨텐츠에 있어서.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지지 기반 단 2%든 10%든 자신만을
열광적으로 좋아해준 지지 기반이 없고 그다음에 정치에 있어서 단 한 가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자기 컨텐츠가 없었다. 네. 박종진 앵커도 이제 정치인 아닙니까? 또 도전 한번 하셨고. 아니, 전 떨어졌는데요. 뭐 정치인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죠. 재도전. 정치를 정치를 한번 하려고 했던 사람. 재도전 안 합니까? 재도전 당연히 그럼 그때가 정치인이죠. 되면 해야 되겠죠. 본인의 컨텐츠는 어떻게? 입법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박종진의 그냥 있는 그대로. 저야 뭐 이제 기자 생활 오래 했으니까 기자 생활에서 봤던 언론의 자유 부분, 교육의 자율 부분, 뭐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저출산이에요. 저출산. 네, 저출산에 대해서는 확실해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들은 다 갖고 있죠. 박 전 앵커 바른미래당이 본인 개인적 생각으로 다시 갈라질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안철수 전 의원이 갈라진다기보다는 해체하는 게 정답이고 국민이 이미 그렇게 선거라는 그 국민의 민심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는데 해체든 여기서 어떻게 발버둥 쳐도 쉽겠습니까? 갈라지든 어쨌든 안철수 전 의원이 그러면 돌아왔을 때 집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아마 안철수 대표도 지금 떠나시면서 이제 다당제 얘기를 하고 갔는데요. 이게 지금 소선구제에서 중대선거제로 바꾸지 않으면 지금 바른미래당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제가 3번으로 나가봤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이럴 때는 아무래도 배지들이 국회의원들이 아마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마련할 거예요.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합치든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합치든 아니면 거기서 쪼개져서 반은 또 뭐 민평당하고 합치든 무언가가 다시 이합집산이 될 거예요. 내년 하반기 정도. 내년 하반기에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정도에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 그때 상황을 보고 정확히 안철수 대표를 요청하는 곳에서 다시 뭐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여쭙는 거는 자유한국당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안철수 대표가. 당연히. 근데 자유한국당도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1년 후에는 분명히 변모된 모습으로 자유한국당이 존재할 겁니다. 보수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무조건 완패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 안철수 전 의원을 불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물이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불러야 될 이유가 아니라 지금 비대위원장 가지고도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1년 동안 또 각 외국에서 얼만큼 또 성찰을 하고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게 정치가 하루하루가 바뀌면서 너무 달라지니까 안철수 대표도 뭐 그렇다고 여기서 확률이 제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가능성이 다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성들은 많이 열려 있을 텐데 그게 과연 우리 요즘 그 소비자들이 얘기하는 가성비가 과연 있을까? 저는 뭐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그동안 사람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사람 어떤 전략이 온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의 실패가 계속될 거라는 건 예견 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통합돼야 돼요. 완전이라면 어디와 어디가 통합된다고 저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는 묻지 마라. 친박이니 뭐 친이니 반박이니 그다음에 지금 오히려 대한애국당에 있는 태극기 집회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극보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이름으로 아니면 우파의 이름으로 다 같이 뭉치지 않으면 반드시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서도 아마 배지들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차피 통합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예견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이번 지방선거는요. 배지들의 선거가 아니었어요. 지방선거니까 사실 자기 일이 아니에요. 이제 내년 후내년 선거는 자기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든 합칠 확률이 높다. 이현경 의원 말할 타임 때는 가만히 좀 계셔주시고요.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가만히 계셔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뭐 다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이 의원한테. 그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연말까지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을 지켜보겠다. 홍준표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받을 때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한쪽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금 비대위 체제를 꾸려서 결국은 오래 가봐야 6개월 1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된다고요. 2020년 총선 전에.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자기 사람들을 당에다 많이 심었단 말이죠. 다시 전당대회에 나올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다시 뭔가를 시도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출국을 하기 전에 모 일간지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서 지금 내가 하는 말
지금은 내가 선거가 졌으니까 떠난다. 그렇지만 내가 했던 말을 다시 곱씹게 되는 바로 그날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남북 정상회담이나 혹은 북한에 대한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견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와서 또 저에게 다시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네. 다시 돌아올 확률이 있다. 네. 확률이 있는 게 아니라 100%. 돌아오죠. 반드시. 100% 네, 100% 돌아오는 거 아닐까. 100%라면 안 되나요? 정치는? 아니 저는 100%라고 봅니다. 99차. 홍준표 대표는 100%. 안철수 대표는 제가 볼 때 한 90%. 네, 이렇게 보는데. 90% 100%의 왜냐면, 예, 홍준표 대표는 뭐 정치를 그만두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예, 연말까지 나라가 나가는 방향을 보고, 난 계속 지켜보고, 내 판단이 옳다고 인정받고 다시, 반드시 판단이 옳다고 어떻게든 얘기하실 거예요. 바로 내 얘기가 맞지 않아요? 네. 지금 현재 당연하죠. 존재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A부터 분들이. Z까지 자기의 판단이 지금 대북 문제부터 경제 문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만 맞아도 맞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만 그럼요. 맞아도 대북 올 수 문제라고 있구나. 보면 안 돼요.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누가 될까요? 저는 지금 뭐 5명을 압축됐는데. 김병준 교수가 교수님 60%, 박찬종 찬종 변호사 40%. 네, 퍼센트테이지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왜냐면 우리는 확률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근데 박찬종 변호사도 제가 만나봤을 때 굉장히 깨끗하다는 표현보다 강력하다. 입장이. 예. 그리고 김병준 아무래도 교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마평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빼버리면 김병준 교수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지 않을까. 그분 입장은 계속 곤란해졌었어요. 그러니까 쭉 계속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제안이 있을 때도 제가 교수님한테 나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도 안 왔어.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회자가 되는데 전화도 통화한 적도 없다. 당사자가 얘기가 없는데 무슨 일이 진행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깥에서는 얘기가 되게 많이 돌아도 정작 전화를 해야 되는 사람이 연락이 없고 실제는 아무것도 안 돼서 서울시장 선거 때도 나가냐 마냐 뭐 그러다가 어정쩡해서 늦었다 못 나간다 이렇게 되게 늦었잖아요. 그전에 또 국무총리 문제가 있었고. 그때도 그랬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 봉숭아학당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그리고 존재하게 해줄까? 박찬종 변호사 어제 저희랑 인터뷰했었는데 그 의욕은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요. 하고자 하는. 네. 원래 박찬종 변호사는 항상 좀 말도 또박또박 좀 잘하시고 생각이 항상 그 헌법의 원칙에 의거해서 하시는 분이라서 박종진 잘할 것 같아요. 앵커랑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도 못하게 하고 계속 혼자말만 하시더라고요. 아니, 참. 네. 아니 그래도 아니 지금 천하의 앵커 2명을 옆에다 앉혀놓고서 지금 패널로 하고 있어. 본인이 패널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저를 계속 어떻게든 디스하려고 하네요.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좋아해서. 좋아하는 건 아는데. 네. 압니까? 네. 얼굴 빨개졌어요. 박찬종 변호사가 인터뷰한 쿼터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내 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게 제일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강력한 뭐 카드가 있다는 얘기죠. 예. 뭐 어쨌든 그 안을 안 받으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니까. 그거는 지금 비대위원장한테 무슨 권한을 줘야 되는데 네. 지금 비대위원장의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주겠냐는 거죠. 근데 지금 비대위원장이 공천권을 사실은 줘야지 되는데 네. 아직도 되죠. 1년, 2년이 남아가지고 예. 1년 반이 남아서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지금 들어가서 할 일이 없어요. 당 해체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와 심재철 의원이 주고받은 공방 얘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내가 그때 도와줬는데 도와준 적 없다. 뭐 이런 공방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일고 있는 거잖아요. 저걸 과연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저걸 정리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예, 그 이게 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려면요. 한 90%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출마 선언해야 돼요. 그 정도 돼야지 얘기가 지금 되고.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이 몇 명 되나요? 의원직 사퇴도요. 제가 볼 때 한 10% 일어나야지 국민들이 감동을 해야 됩니다. 이 정치라는 게 그냥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주려면 공천권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네. 출당권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출당권? 당신 출당권뿐만 나가라. 아니라 이렇게. 불출마 나가라. 선언까지 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공천에서 배제시켜버렸다는 것을 선언해서 그것이 유효 카드로 어떻게 남을 수 있도록 그 정도 권한은 줘야지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시기에 뭘 가지고 그렇죠. 무슨 비대위원장을 뭘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송영무 장관. 여러 가지 지금 설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네. 몇 번 계속 설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중요한 것은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서 3월 달에 이미 보고를
받고 덮어놨다. 네. 이렇게 돼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조만간 문 대통령이 소폭 혹은 중폭 개각을 할 텐데 그 개각 1순위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계속 청와대 혹은 나오는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내용과 송영무 장관의 입장이 계속 좀 엇갈리는 대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대목이 있는 것 때문에 이번 일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송영무 장관을 임명할 때 임명의 사유가 있었어요. 그때 그게 국방개혁으로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뭐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초창기에도 이러면 뭐 국방개혁이라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질의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지금 국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서영무 국방부 장관은 그냥 제가 그냥 육군 병장으로 딱 봤을 때 예. 네, 그만두셔야죠. 그 육군 병장과 뭔 상관입니까? 예, 이게 군의 조직 생활 좀 한 사람으로서 이제 후배한테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그쵸. 예, 그 검찰, 군 검찰 이쪽에서 이제 조사를 받게 돼. 무조건 이제 서면으로 받던 뭐 직접 소환해서 받던 이 자체가 굉장히 치욕이고 모욕이죠. 옛날 한민구 장관이 그 사드 문제 때문에 네. 예, 그때 조사받을 때 그 이후에 한민구 장관하고 제가 뭐 이렇게 잠깐 만나게 돼서 얘기할 때 굉장히 정말 모욕적으로 느끼시더라고요. 예, 어차피 자기 그 부하거든요. 국방부 조사본부도. 예, 거기서 어찌됐든 그 밑에 또 부하한테 받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1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8년도 2006년에서 8년도 해군 참모총장 출신입니다. 예. 지금 벌써 10년이 지나서 지금 나이도 이제 7순이 네, 넘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멋지게 네. 어차피 내가 볼 때 개각 사유가 1번으로 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 주군한테도 굉장히 대통령한테도 부담을 느끼고 지금 중요한 건 청와대는 문건 보고 받은 적이 없다 그러는데 국방부는 지금 문건 보고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다면은 뭐 근데 얘기할 이게 것도 없죠. 보고 여부를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언질이 없었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회색지대라고 했으니까. 김의겸 대변인도 뭐 저랑 청와대 같이 출입했던 네.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인데 여기서 뭐 회색지대와 같은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는 아니 보고하면 한 거고 안 하면 안 한 거지. 번역기를 좀 돌려보고 싶다니까요. 회색지대와 같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 김의겸 선배 같지 않은 이거 예. 논평이다. 이런 그리고 뭐 젠더 문제에 대해서 실수한 두 번 그렇죠. 크게 했었고 네. 그것도 그거지만은 청와대하고 좀 안 맞는 이야기 뭐 사드 문제도 네, 그렇고 네. 또 미국하고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개각 이야기를 할 때 1순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만일 개각이 되면 이번 기회에 우리도 한번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면 여성 장관은 어떻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어떨까요? 저는 외국의 사례의 경우에는 여성 장관인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예. 저는 군대를 안 가서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궁금하긴 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남북이 어찌됐든 대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평화 무드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군 출신이 안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국민들이 좀 불안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안해할 것 네, 같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 예를 들어 스위스나 뭐 유럽 국가 정도 되면 네. 아무래도 뭐 여성을 하든 민간인을 하든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은 어찌됐든 정전 협정이 맺어진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가하게 민간인 출신이나 이런 거 운운한다는 건 그럼 군대 제가 갔다 온 군 그 병장 출신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육군 병장이라고 얘기해놓고는 네. 그 민간인입니까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육군 그래도 군 출신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저는 육군 병장 군 출신이지. 만약에 군 복무를 제대로 다 마친 국방 전문가인 정치인 정도 된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군을 정확히. 지금 그러면은 우리 송영무 장관은 군 출신 아닙니까? 예. 그죠? 네, 당연하죠. 아니 네. 그러니까 그 일반 군인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일반 병사로 군대를 갔다 와도 가능하다. 네. 그 만일 뭐 꼭 군 출신만 국방부 장관을 해야 된다 같으면 뭐 최고 통수권자도 군대 안 갔던 사람도 최고 통수권자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예. 또 우리가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승만 정권도 있었으니까 그런 거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나쁘진 않지 않나요? 적어도 그래도 군은 갔다 오신 분이죠. 여자든 남자든 그죠? 네, 여자든 군 경험을 남자든. 분명히
정확히 하신 분. 아, 여군 출신이 하시는 것도. 아, 그렇죠. 그러네. 예. 얼마든지. 네. 근데 나쁘지 군에 않다. 대해서 전혀 모르고 국방부 장관 하기 쉽지 않죠. 전문 분야니까 그런 우려는 그러면 있을 수 국민들이 굉장히 있습니다만 우려하고 걱정 많이 이제는 하죠. 좀 넓힐 때가 되지 않았나. 예. 근데 소영무 장관은 뭐 그 다른 발언들도 굉장히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예, 시끄러웠죠. 그래서 뭐 네. 대통령한테 부담을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는 사람이라면 국방부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왔다 갔다 보좌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이 얘기하기 전에 다음 넘어가기 전에 우리 팟빵역으로 JSIN1818님 박종진 전 앵커 석촌호수 들어갔습니까? 라는 질문. 아, 예. 7월 18일 날 공개됩니다. 네, 공개됩니다. 아, 7월 18일 공개됩니까? 네, TV에 불가당에서. 불가당에서. 네. 근데 그게 이제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엠바고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엠바고. 여기서 밝혀버리면 생방송도 이미 다 그 나갔어요. 방송국에서 네? 생방송으로 다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밝힐 내용은 수는 없다. 네. 방송이 18일 날 된다. 어떻게든 할 땐 약속은 지켰다. 네, 약속은 지켰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대충 그쪽에 눈치가 또 단독 눈치챌 수 있는 얘기 다 나온 것 같은데. 약속 지켰다 그러면. 네, 약속 지켰다면서요. 네. 좀 부끄럽게 약속을 지켰네요. 그래요? 근데 뭐 석촌호수 그건 뭐 법적으로 안 된다고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네, 법적으로도 안 되고, 예, 이게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하여튼 뭐 그 방송에 뭐 거의 뭐 VCR 다큐멘터리식으로 해서 쫙하게 네, 다 나갑니다. 많이 시청 바라겠습니다. 와, 되게 너그럽네요. 다른 방송 홍보를 이렇게 해도 다들 즐겁게 받아주시고. 아니,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요. 네. 자, 다음. 네. 정현백 장관 이야기 해봅시다.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도 요즘 난감한 처지입니다. 정 장관이 해외역 그 집회 다녀와서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상당히 논란을 일으키면서 네. 장관을 힘해라 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해화역 집회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뭐 그런 글들도 올라왔고요. 있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우리 역사적 위인들도 조롱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오히려 이 사람들 응원하는 걸 올렸기 때문에 네. 지금 뭔가 제대로 파악하고 이런 걸 하느냐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본질하고 벌어진 현상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저는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해외역 시위에서 거론된 언사들 중에서 사실 언론에 등장하는 언사들을 동의하시는 분들이 과연 계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들도 그런 거를 동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그 취지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정현백 장관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 있어서 정현백 장관이 이 시위에 다녀왔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됐고 미투 문제도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 때문에 문제가 돼요. 페이스북에 글만 안 올렸어도 그렇죠. 문제가 그래서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근데 정부적 판단이 안 된 거지 그게.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누구 편을 든 겁니까? 해외역 네. 여성들 편을 드는 글이었죠.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들한테 지금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외역 시위에 나가신 여성분들이 그 지금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언사에 다 동의하냐는 거죠, 제 얘기는. 아, 근데 그럴 수는 없죠. 다 그렇지 동의할 않을 수는 거라고요. 없죠. 근데 정현백 장관이 저는 거의 간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리고 해외역 시위에 선의를 가지고 참가한 사람들의 입장을 옹호한 거겠죠, 정현백 장관은. 자, 문 근데 대통령을 향해서 재기했습니다. 재기해. 무슨 뜻입니까? 알면서 뭘 물어보세요. 아니요. 이거 방송 듣는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너무 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아세요. 다 아니요. 아십니다. 이동형 우리 진행자 무슨 뜻입니까? 제가 진행할 얘기하세요. 테니까 좀 가만히 있고요. 예. 자, 맞아 이야기하고 내가 네. 얘기했습니다. 예. 아니 이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지. 아, 설명을 문재인 대통령 재계가 이게 성재기 옛날 맞아요. 남성연대 이분 예. 그 자살한 한 거 얘기를 하는 한강에서 거잖아요. 근데 제 자살했죠. 얘기는 그러니까 해외역 문 시위 대통령 보고 자살해 이런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해외역 시위에 나온 그 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아니 그러지 않는데 이 그러진 재계라는 뜻이 자살해 그건 맞아요? 그래,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심했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 할 하세요. 필요가 이거는 없는 상식으로 얘기라는 거죠. 접근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 해외역 시위에서 나왔던 일부 극렬 페미니즘 추종자들이 한 단어를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시위에 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 지금 극렬로 시위한 사람이 잘못된 게 뭐냐면 그 본질을 잊게 만들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정당한 주장 그리고 그
여성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덮어버렸다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정연배 장관이 이 사람들을 옹호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저는 이 시위가 3차로 가고 그리고 앞에 그 많은 미투 운동이 있었을 때 정연백 장관의 존재감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문제였다고 그래서 생각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 시위는 생물학적으로 여성만 참가해야 된다. 그래서 꼬마 아이들도 못 오게 하면서 또 아이 혐오 발언했었고요. 또 지금 성체를 훼손하는 사건 때문에 가톨릭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났고. 네, 맞아요. 그건 그, 잘못된 거예요. 불상을 또 모독해서 또 난리가 났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자기들끼리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위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는 그곳에 가서 이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정연백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네네.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닙니다. 정 장관에 대해서는. 그래서 또 그 개각할 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국방부 장관 여성 한번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네. 여성가족부 장관 남성 하는 게 어떠느냐. 이거는 난 남성이 해야 된다고 해요, 이번에. 왜요? 이거는 남성이었다면은 진짜 여성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는지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뭘 하실 수 있을 것 저는 같아요? 여성가족부 장관하면 저는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본인 얘기하지 아니 말고요. 모든 일 본인이 제일 잘할 것 같아. 아니 왜냐하면 여성의 복직이 쉽게 얘기해서 뭐 여성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맘들 위해서 여러 가지 워킹맘. 어린이집이라든가 지금의 그 어린이집 뭐 보육시설 이런 문제들에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네.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이러면서 그 아니면은 뭐 각 사업체에 네. 직장맘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뭐 휴가제도 뭐 이런 게 다 보건복지부 일을 일부 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부가 많이 겹치는 일들 이런 걸 조율할 수도 있고 제가 아무래도 딸이 3명이니까 네. 여기에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근데 저는 아니 근데 뭐 이 정부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성가족부 안 시켜줍니다. 아니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예. 여성가족부 장관은 남자가 해보는 것도 괜찮다. 아니 그러니까 그림이 그런 좋다. 의견이 있어요. 아니 본인은 아까 국방부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나 민간인은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다고 그렇죠. 아니 근데 여성과 남성 중에 군을 정확히 필하고 군에서 그래도 10년 이상 하셨던 분이면 예. 가능성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아직 이유 한마디 듣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남성이 하는 거 저 심리적으로는 거부감이 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여성들만이 아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부분에서 남성을 설득하는 역할을 여성가족부 남자 장관이 하신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사고의 틀을 좀 깨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예, 들어요. 남자고 여자고 이런 거 따지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약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지금 약자의 이게 마음을 페미니스트가 모릅니다.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아니 그렇게 정리하시면 안 되고요. 운동이 그렇게 남자 정리하시면 여자 안 그걸 되고요. 따지지 마시고 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 주에 네, 합시다. 남녀 평등 시대를 예. 맞아서 네, 열심히. 팟빵 앱으로 다울랜드님께서 박아재는 여기서 박아재는 박종진의 걸 뜻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3분의 1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댓글 소개하면서 두 분 코너 마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제가 뭘 말을 했다고 박종진 거의 안 해요. 전 앵커 이영경 위키트 방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너무하십니다.